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카라바오컵 8강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제주스의 헤트트릭으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다르게 흘러갔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은하네리의 기록을 다 깨면서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 맥스 다우먼이 벤치에 앉는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군 훈련에는 자주 참가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이번 시즌 데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스는 에버튼전에서 근육에서 이상을 느끼고 아직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피오리와 진첸코 또한 아직 복귀하지 못하면서 티어니가 584일 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한 경기라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반전에 선제골을 실점해서 하프타임에 바로 웨데고르와 살리바를 투입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도 끌어다 썼습니다. 8강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전한 티어니입니다. 티어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빌드업 상황에서는 3-1 또는 2-2 체제로 비교적 적은 선수들로 빌드업을 하고 티어니는 기존의 좌측 풀백들과는 다르게 직선적인 풀백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래도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인버티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티어니가 사이드라인 쪽에 붙어있으면 트로사르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유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스털링이 아쉽게 놓치면서 어시스트를 하나 날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8분쯤 절뚝거리더니 주저앉아버리고 스켈리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나오게 됩니다. 부상에 관해선 아직 나온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스테인에 따르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이 있던 선수인데 유리몸 기질과 감독이 바뀌며 전술적으로 맞지 않아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제주스입니다. 홈 득점이 작년 브라이튼전 이후로 1년 만일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홈에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 경기 제주스로 인해 경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빌드업 시에 3선 위치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빌드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베르츠도 많이 내려오지만 제주스는 온더볼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압박을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잡이이다 보니 좌측으로 이동해 트로사르와 스위칭을 하며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베르츠가 나올 때는 하베르츠도 우측 지향적이다 보니 좌측에 선수가 부족했는데 제주스가 출전함으로써 좌우의 밸런스가 맞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의 공격 방향은 좌측이 조금 더 높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웨데고르가 후반전에 출전하고 찬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제주스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VAR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DOTM 투표에서도 제주스만 써놓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경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키비오르입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날의 압박 상황에서 핸더슨이 멀리 차냅니다. 여기서 키비오르가 마테타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골문 앞까지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라얀은 나오기도 애매했던 상황이라 이른 시간에 실점하고 맙니다. 또 핸더슨이 롱볼을 보냅니다. 이번엔 사르를 놓치면서 큰일 날 뻔했지만 티어니의 지원으로 잘 막아냅니다. 후반전 빌드업 상황에서는 조르지뉴가 받기엔 너무 멀리, 티어니가 받기엔 너무 약하게 패스를 애매하게 해서 위험지역에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물론 마테타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선수고 크리스탈 팰리스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최근 마갈량이스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뛰면서 감각을 올렸는데도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다면 스쿼드 멤버로도 계속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을 한 은하네리입니다. 은하네리의 포지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빌드업 시에는 포지셔닝이 아주 좋습니다. 웨데고르가 항상 저 위치에서 빌드업을 도와주는데 은하네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웨데고르가 부상일 때는 트로사르가 안 내려와줘서 사카가 저 위치에서 시간을 보내 공격력이 더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은원내리도 처음엔 적응하지 못했지만 몇 경기가 지나고 곧바로 적응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공 상황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스타일이나 골을 캐치하는 능력을 볼 때는 사카의 자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르테타도 경기 전에 인터뷰로 여러 포지션에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원내리의 다음 세대 유스인 다우먼을 사카 자리에서 키우고 있다는데 가능성을 좀 더 열어 여러 자리에서 뛰게 해야 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점 장면에서 큰 책임이 없었으나 수비의 실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가담과 크로스 능력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으며 우측 풀백에서 다시 한번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중원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았으며 하프타임에 교체됐습니다. 전반전에 센터백으로 출전했으나 후반전에는 우측 풀백으로 이동해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마테타의 선제골 장면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후 경기력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끝까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해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스털링이 아쉽게 놓쳤습니다.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경기에 관여하기 어려웠으며 주변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중원에서 박스 안으로 과감히 침투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후반전에 외대고르와 함께 뛰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지만 결정적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침묵했으나 후반전 해트트릭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경기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제주스의 첫 골을 어시스트하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후반전 내내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비 안정감을 더하며 후반전에 팀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티어니와 교체 투입된 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실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협적인 측면 돌파로 팀에 기여했고 제주스에게 골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출전 시간이 짧아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데주스, 워스트는 키비오르입니다. 역전승을 해냈지만 사카와 외대고르 의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창의성 면에서는 더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로 선수 기용과 전술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